비무장지대를 경계하다 목감지뢰로 2달을 잃은 하재현 중사가 4년 6개월 군생활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저희 사사건건에 초대했는데요.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를 하셨고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역 축하드리고요. 4년 6개월? 예, 4년 한 6,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역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출근을 안 하는 게 일단 그게 큰 그거고 조금 여유로워지기는 했습니다. 엄격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가 그죠? 네, 전역하신 지 지금 며칠 됐죠? 지금 한 일주일쯤 되나요? 한 9일 정도 9일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역을 축하드리고 제가 그냥 편의상 이게 하중사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그게 익숙하시죠? 예, 아무래도. 네. 전역을 마음 먹은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운동 선수가 또 꿈이었는데 그 꿈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뤄보자 해가지고 전역을 마음 먹은 거. 운동으로. 네,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나 싶은데 뭐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아는 화면이니까 한번 볼까요? 사고 장면 2015년이었죠. 8월 4일 날 파주 인근의 비무장지대입니다. 새벽 7시 반에 철책 통문을 통과하던 하사 한 명이 지뢰를 밟았고 옥함지뢰를 지뢰가 폭발하자 부대원들이 신속하게 하사를 후송하려고 나서는데 여기서 또 폭발하죠. 두 번째 5분 뒤에 또 다른 폭발이 발생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 제 바로 뒤에 있던 하재현 중사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 속으로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주임원사님이 상체를 드시고 제가 하체를 들고 쪽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문을 나가서 땅을 내딛는 순간 터진 겁니다. 사실 저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좀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벽에 일상적인 순찰 경계 활동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이제 0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작전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07시에 작전에 투입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사고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사고 지역에서 이제 소통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매일 지나는 길입니까?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한 3일 전에 다른 팀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때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는데 김정원 중사 같이 다치셨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락은 좀 하세요? 선배랑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데 김정원 중사는 지금 대학교 주간 위탁 수료하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로 복귀해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사고가 먼저 2번 터지잖아요. 그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제가 이제 북측으로 소통문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 폭발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팀장이랑 김정원 중사가 저를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후송하는 과정에서 남측으로 이제 김정원 중사가 발을 한 발 내딛었는데 또 터진 겁니다. 그때 의식은 있으셨어요? 예, 의식은 다 저희가 김정은 중사도 그렇고 수술하기 전까지 다 의식이 전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고요. 교수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사고가 나고 이렇게 생활을 이제 평상시 생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힘이 돼준 사람은 누구예요? 일단 가장 큰 힘이 된 거는 당연히 저희 이제 가족 부모님이 원래 부산에 계시는데 제가 사고 난 날부터 이제 계속 저 옆에 상주에 계셔가지고 부모님을 보면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부대가 연락을 했겠죠. 정말 깜짝 놀라셨겠죠. 그때 심정이 어떠셨대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아마 응급실에 있었을 때였는데 저를 후송했던 간호정기한테 전화기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다리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제가 그냥 부산에서 오시니까 이제 걱정 안 하시게 하려고 지금 괜찮으니까 이렇게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2 다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이제 병원 와서 들으시고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부모님은 이제 어머님은 뭐 이제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좀 쓰러지기도 하시고 이제 형이랑 아버님은 또 이제 군 관계자분들께 좀 많이 화내시고 그랬었죠. 사실 보통 일반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런 사고를 당하면
이제 사실 재기하고 이걸 극복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극복하잖아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서. 나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일단 저는 되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편입니다. 막 이렇게 깊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잘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났고 이거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힘든 거는 이제 저고 만약에 제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절단을 된 상태로 어떻게 해야 남들처럼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제 뭐 또 걸어 다니면 또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지는지 그런 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남들보다 좀 빨리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리를 잃은 거를. 그래고 말씀은 쉽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네. 훈련 장면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의족으로 아마 훈련하시는 저 때가 막 의족을 하실 때인가요?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양손을 놓고 처음 걸은 겁니다. 처음 걷는 장면. 예, 원래 보조 기구를 조금 짚고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은 일단은 많이 넘어질까봐 많이 불안했었는데 네. 최대한 이제 신경 써서 하면서 또 걸을 수 있다는 거에 또 되게 네, 좋았죠. 이거는 이제 아마 퇴원하는 의족을 얼마 만에 사용하고 퇴원하신 거죠? 저게 한 4개월 만에 되게 퇴원했는데 네. 또 다시 입원을 아기 했습니다. 때 저희 처음 왜 걸음마 그렇죠? 되면은 되게 이제 또 부모님들도 다른 수술이 또 남아 있어가지고 좋고 그 지금도 제가 수술 또 남아 있는 거. 지금은 이제 뭐 아직 다리 쪽이 상태가 안 좋긴 안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힘듭니까? 의족으로 훈련하실 때. 일단 훈련은 뭐 일단은 걷는 것 자체를 오래 못 걷는다는 게 일단은 이제 좀 힘들긴 한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최대한 좀 이겨내려고 이제 또 재활도 엄청 오래 하고 지금도 계속 재활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으로 사시다가 어쨌든 장애인의 삶으로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그래서 SNS에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라는 글을 올리셨었어요. 무슨 어떤 이유가 뭐 심정이 있으셨어요? 그때 글을 올리실 때는? 일단은 제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많이 겪었던 것들도 있고 네. 이제 지나다니면은 제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일부러 예. 오늘도 일부러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예, 오늘도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긴 바지를 입으면은 솔직히 걷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가 잘 안 납니다. 조금 뭐 다리가 불편한갑다 이렇게 싶을 정도라서 네. 막 지나가다 보면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예, 뭐 양보 같은 걸 잘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일상하실 보니까 때 보란 듯이 이렇게 다니신다. 예, 이 그냥 놀러 다닐 때 저렇게 반바지 입고 다니고 네. 주로 이제 반바지로 많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장애가 있는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뭐 치고 간다든지 이건 저 송혜 스님하고 같이 예, 찍으신 네 일상을 저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막 부딪히는 사람도 조금 덜하고 좀 피해 주시고 이러니까 네.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익숙합니까 이제 그 시선이? 아직은 뭐 익숙하다고 뭐 완전히 익숙하진 않은데 조금 막 저를 이제 쳐다보는 거는 뭐 신기해서 쳐다볼 수도 있는데 느껴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예,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네, 많이 쳐다보기도 하고 한 명이 쳐다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무리해서 막 얘기를 하면 다 한 번에 쳐다보고 그런 그런 시선들이 쏙닥쏙닥 하는 게 예, 느껴집니까? 부담스럽긴 그런데 이제 뭐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죠. 네. 근데 그 사고 나고 뭐 수색대대는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쪽에 좀 계셨던 것 같은데 국군 수도병원에 계셨었네요. 예, 어떤 일 수도병원에서. 하셨었죠? 일단 수도병원에서 행정? 이제 다쳐서 예, 전역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상적인 절차 뭐 이찬호 병장뿐만 아니라 네, 네. 예, 다른 인원들 그런 인원들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호 병장 얘기도 하셨는데 그 같이 무슨 봉사 활동도 하셨죠? 예, 이찬호 찬호랑 병장 이번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봉사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제 연탄 봉사, 연탄 천장 정도를 저희 유공자 4명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네. 예, 이번에 1월 26일 날 기부했었습니다. 네,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또 말씀하셨던 게 지금 그 이후에 직접 지원 업무도 하셨으니까 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좀 있으세요? 일단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군에서 다치는 인원들은 조금 크게 다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인원들이 이제 전역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크게 막 보장돼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뭐 보상금도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금액도 솔직히 작죠. 형편없이 많이 낮죠? 예, 많이 작죠. 네. 치료비는 전역하고 나서 치료받는 건 개인이 부담합니까? 정부가 해줍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이제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으로 아마 해야 되는 거라. 하중사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저는 일단 신청은 지금 유공자 시민 신청은 해놨는데 된답니까? 아직은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급으로? 그거는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봐야지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많은 재활 비용이 들어갈 텐데 다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일단 유공자가 안 되면은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유공자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지원은 나올 겁니다. 아니 철책선에서 DMZ에서 경계공무 쓰다가 다리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지정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아마 되긴 될 것 같은데 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다 보니까. 네. 예. 하중사님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기사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보도해야 합니다. 저희 기자들이. 네.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운동하신다고요? 기사에서 예, 지금 봤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네. 조정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일단은 배를 한번 타보러 갔었는데 이제 네. 제가 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2월이었는데 배를 저렇게 타는데 되게 여유롭고 경치도 좋고 되게 좀 마음의 평화가 왔었습니다. 좀. 하체를 안 써도 이 하체가 일반인 분들하고 거의 스피드가 같이 됩니까? 아니면 아예 차이는 많이 차이는 나죠. 납니까?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장애인도 등급별로 나뉘는데 네. 제가 제일 높은 등급이라서 이제 팔만 쓰는 등급인데 네. 또 다리 쓰시는 분들하고는 장애인끼리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등급끼리 시합을 하고 벌써 몇 개 메달을 따셨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번에 체전에 10월달에 체전 나가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땄고 지금 대회를 한 5번인가 나갔는데 네. 메달은 지금까지 총 6개 정도. 1년 하셨는데 4개. 벌써. 평소에도 대단하시네요. 운동을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 예, 신경이 원래 발달해서. 또 야구 선수를 또 꿈꿔왔었기 때문에 어린 그러시다면서요. 시절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지금은 운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 올림픽을 나가서 패럴림픽 나가서 메달리스트가 또 되는 게 또 꿈이어가지고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패럴림픽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도전합니까? 일단 일단 우리 대표팀 선발전에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대표팀 선발전에 일단은 올해 나가서 대표팀 된 다음에 네. 이제 도쿄는 지금은 제가 운동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메달권까지는 힘들고 내년은 쉽지 않다. 예, 이제 쿼터를 또 따야 되는데 쿼터도 세계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네. 일단 그게 목적입니다. 본선 나가려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비군이시죠? 예, 대표팀 패럴림픽에. 상비군에 근데 들어갔습니다. 대표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대표팀이 쿼터 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렇죠. 내년에는 쉽지 않다. 네, 내년에는 일단은 쿼터를 따가지고 네. 도쿄올림픽을 출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조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반인으로 살다가 사고 때문에 이런 이제 장애인으로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하중사처럼 그렇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먼저 장애인분들을 만나면 좀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안 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숨기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선들이 들어와도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서 이제 또 군에 있고 싶으면 군에 있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것도 적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무시하는 사람도 조금씩 덜해질 거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밝잖아요. 밝은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니까 맞아요. 실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국가가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전역을 하기 전에 군에 있을 때는 의족을 이제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독일제로 제일 좋은 제품을 받았는데 제가 국가유공자가 되면은 이제 또 이 제품을 또 그대로 받지는 못합니다. 네. 보훈처에서 또 지원되는 그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걸로 비유하자면 외제차를 타다가 이제 뭐 모닝이나 이런 네. 걸 타야 되는 그런 네.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런 뭐 의족 부분까지는 같은 게,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재현 중사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뭐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최진범 교수, 백상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